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1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들이 했던 말인데요. 시장은 조용히 준비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기회다. 오늘 시장이 딱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소폭 조정받았고 코스닥은 반등, 겉으로 봤을 때는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면 자금의 발걸음이 꽤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전자와 2차 전지는 대부분이 또 쉬어갔고 테크 섹터도 FOMC를 앞두고 금리 부담감에 있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금이 다른 주도주들 쪽으로 또 다시 흘러가게 되면서 시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되는 장세였습니다. 앞으로 12월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보스1과 함께 시장 똑똑하게 읽어봐 보시죠. 보스1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스1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누굴 나의 진정한 보스로 삼으면 좋을지 직접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배틀 오브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1 시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저희 보스1 지금부터 이재선 파트너님과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데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매주 교체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생각보다 여러분들 체감하기에는 조정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괜찮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정도만 있어도 나쁘지 않은 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러면은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또 재미있는 포트폴리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지켜봐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월까지 잘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또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코너 전지적 돈줄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돈줄 시점으로 이어가 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FOMC 대기 속에서 테크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오늘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이 금리 변동성을 또 얼만큼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파트너님 생각 좀 어떠세요? 금리 선반영은 네. 사실 지난달에 우리가 지난달 한 초중순 정도부터 해서 비컨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중순 되니까 또 동결 얘기가 나오고 네. 계속 이제 들쑥날쑥했는데 청기백기 게임이죠. 네, 거의 네. 정말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청기백기 게임이었는데 결론에는 가운데로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결론은 25bp 인하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다 금리 정책이 기존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극과 극에 있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의견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연준의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뭉쳐버렸죠. 제가 중간으로 만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확률 높은 쪽이 이제 금리 25bp 인하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조사 결과에도 한 89% 정도가 이제는 금리 25bp 인하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편안하게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시청자의 입장으로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료주 매매는 또 잘 흘러갔습니다. 이 부분 최근 시장에서 수급이 이동하는 패턴이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의견 물어보고 싶어요. 아, 맞아요. 요즘에 좀 왜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아, 맞아요. 감동받았나 봅니다.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요즘에 좀 뜬금없는 섹터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더 쉬어도 되지 않나 싶은 섹터들이 갑자기 또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적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네. 제가 10월부터 해서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뜬금없는 섹터들 뭐 지난달에 화학주 같은 거 움직이고 뭐 얼마 전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중소형 건설사 움직이고 이상한 소외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가 왜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미 증권사랑 외국인들은 목표치를 달성을 했어요. 이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올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초과 달성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모든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제시를 하는 시즌이 12월입니다. 자, 대형 증권사 중에서 3,000포인트대를 얘기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다 2,800, 2,900 얘기했었고 중소형사 중에서도 3,000포인트 간간히 얘기가 나왔었고 조금 높게 공격적으로 보는 곳이 한 3,200포인트대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얼마까지 갔나요? 4,200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000포인트 이상이 더 올라왔는데 뭐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히 초과 달성을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서 주도 섹터들을 크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올해 과도하게 올리면은 내년에 기대감이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쉬게 놔두고 그리고 나서 순환매 돌리는 과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스원 시작할 때부터 네. 섹터 내 순환매 그리고 섹터별 순환매 나올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같은 자막이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외다 싶은 섹터들 움직이고 가끔 뭐 정책 관련해서 이게 정말 수혜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물음표가 나오는데 급등하는 섹터들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이게 윈도우 드레싱 효과다. 그동안 못 올라온 섹터들 키높이 맞추기 하면서 올해 수익률 정리하고 손 털고 나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 드레싱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즌 내내 같은 자막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시장을 정확하게 흐름을 좀 읽어내시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뭐 테크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테크랑 반도체 쪽이 좀 빠지면서 대신 이제 조선주가 또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 흐름을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면 좋을지 트렌드 전환의 또다시 신호라고 보면 좋을지 어차피 이제 얘기하실 때 반바지 뭐 이렇게 매번 얘기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똑같은 말씀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이재선 파트너님 방송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8대 섹터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반바지봇 이쪽이 이제 지주사를 빼면은 성장주들이 모여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조방원이 여기서 이제 대부분 여기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 같이 하면서 실적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주사가 붙으면 될 것 같은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실적과 성장을 뭐 같이 동반하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는 아래로 내리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연말에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 세 가지는 필요합니다. 바이오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빼더라도 2차 전지 로봇은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대 섹터, 반바지봇, 조방원이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서로 간에 순환하면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반바지봇, 조방원이만 알고 계셔도 내년에도 제가 볼 때 계좌 수익률 한 200~300% 정도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괜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핵심 섹터만 보세요. 원래 상승장은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조금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섹터들로 다시 한번 재편해 보시면은 내년에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또 4가지 섹터, 8가지 섹터 꼭 봐야지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뭐 지수보다 섹터 로테이션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우리가 또 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라든지 변수라든지 당연히 뭐 FOMC 얘기를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말씀하신 대로 FOMC도 중요하고 뭐 내일 네. 모레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도 중요하고 내마녀의 날. 네, 뭐 다 중요한데 내마녀의 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엔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바스권 안에 갇혀 있고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도 다시 올라오는 정도의 이제 양쪽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뭐 사전적인 뭐 교과서적으로 나오면은 방송 나오면 다들 내마녀의 날에는 변동성이 강합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 네, 이번에는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나올 거고 장중에 한번 뭐 튀어오르고 튀어내려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그냥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스원 어떤 마음가짐이냐라고 하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시즌 내내 순환매라고 말씀드렸죠. 보스원 시즌은 순환매다. 이 마음가짐만 알고 가시면 될 거고 내년 되면 1월 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8대 섹터 다시 움직일 거니까 8대 돈줄 섹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또 돈줄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전에 시청자분께서 너무 좋은 삼행시를 또 해주셔서 파트너님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이평선을 자유자재로 재롱부리듯 가지고 노시는 선침의 달인 이재선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과 제가 또 한 4계절 정도 본 것 같은데 매번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우리 보스원에서는 맹활약을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거는 파트너님이 시즌 1 때 좀 지쳐서 그냥 시즌 2 안 나오려고 꼴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까지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던 분이 이러시니까 네네. 변명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명이라기보다는 방금 네.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좋은 네. 종목을 많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지금도 좋은 종목을 계속 순환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잘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가시면 50만 원까지는 갈 겁니다. 그리고 찍고 내려오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라고 웨스트포인트 알려드리고 2번이나 알려드렸죠. 계속 자금을 순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스원에 찍히는 수익률보다는 여러분들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종목을 교체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면은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종목은 더욱더 교체를 안 할 겁니다. 저는 한 시즌이 아니라 한 3시즌 정도를 들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은 또 제가 또 여태까지 이 방송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300%가 벌써 올라왔고 로보티즈 800% 넘게 올라왔고 그리고 뭐 유비 아나운서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SMJ도 765% 올라왔고 장기 투자는 제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시즌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마다 그리고 요즘에 변동성이 강해서 좀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주랑 실적주 중심으로 이제 보시는 분 있고 그리고 아직 안 오른 소외 섹터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드레싱을 노리시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연말 한번 강원랜드처럼 도박을 노릴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둘 다 지금은 통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니까. 하지만 내년 1월이 되면은 다시금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성장 실적 쪽을 보면서 갈아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뭐 변명이라기보다는 뭐 당당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뭐 D&D 파마텍도 제가 제외시키면서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만 해도 아마
목표치 도달할 수 있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주에 D&D 파워텍도 급등 흐름 보이고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였고 뭐 칩셋 미디어도 최근에 조금 늦긴 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늦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올라와주고 본인이 갈 길을 다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너무 많은데 나도 혼자서 시장을 읽어내는 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면 N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가치 종목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 2번으로 이재선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원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원.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나머지 4명의 파트너들 포트폴리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주실 겁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테크,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갔던 하루였는데요. 그런데도 주태영의 포트는 쉬지 않았습니다. 한 종목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또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오늘자로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선별된 수급을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PNT, 현대로템, 그리고 TCC 스틸까지도 모두 플러스 흐름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포트 단단하게 받쳐준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크가 쉬어도 2차 전지가 쉬어도 주태영의 포트는 쉬지를 않네요.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8%로 올라갑니다. 1위 견고하게 오늘 역시도 왕좌를 지켰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재료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는 상단 세 종목이 마이너스 흐름을 오늘자로 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단 쪽에 있는 휴젤 4% 넘는 강한 반등을 또 오늘자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전체 낙폭을 또 크게 줄여준 하루였습니다. 일단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흔들린 만큼 내일부터는 휴젤의 회복세가 포트 전체를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떤 종목 교체가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3.66%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의 4위답네요. 다음으로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테크 섹터가 오늘 다시금 또 약세를 보일 만큼
카카오페이와 SJG 세종이 오늘자로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 포트 상단의 두 종목이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대응이 강하게 또 그래도 플러스 전환이 되어줬습니다. 셀트리온은 변동성 없이 안정권을 유지하면서 포트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률은 계속해서 50%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 포트 자체의 체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1.53%, 2위 자리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또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나테크놀로지 역시도 오늘 4%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갔고요. 제넥신 역시도 상승 전환이 되었고 녹십자 홀딩스, 지투즈 바이오, 삼양 바이오팜 역시도 오늘 플러스권 흐름으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쉬고 있던 바이오들 오늘 다시 엔진을 켠 모습, 상승 모멘텀을 되찾은 건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6%, 많이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3위권은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 재료 순환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단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도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에브리봇이 약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반려 종목으로 끌고 가실 건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M풍령 그리고 신풍제약 동시에 또 하락을 보이면서 좀 무거운 흐름을 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머티가 3% 넘는 상승을 오늘자로 보여줬습니다. 아직 누적 수익률은 꼴찌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등의 첫 조각 신호들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 볼게요. 마이너스 많이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80까지도 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마이너스 28.63%, 5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전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사위가 아니라 2대1의 사위가 되실지 궁금한 돈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파트너들의 포트 어떻게 좀 보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언제까지 4위 하실 거예요? 사실 순위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종목이 네. 올라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오늘도 또 화려한 종목 교체를 하실 예정인가요? 물론입니다. 많은 종목을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많은 좋은 종목들 발굴해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파트너님이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 교체가 있을지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포트 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아주 키면서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보니까 제가 우리 주태영 파트너랑 같이 이렇게 투샷이 나갈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보는데 네. 주태영 파트너님 얼굴 너무 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실 정도로 네네. 너무 기분 좋아하시고 2차 전지가 불을 뿜어도 얼굴이 빨개지시고 오늘도 아마 좀 빨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2차 전지나 테크가 쉬어가도 종목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빨갛다고 하시는 건 인간 양봉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이제 너무 여러 가지로 놀렸더니 네네. 약간 흑토마토 같다, 너무 빨개지셨다 이랬더니 네네.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네네. 인간 양봉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인간 양봉이라고 하시면은 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냥 또 차전지다 이렇게 네. 네 글자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서 2차 전지 냄새 안 나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현대로템 하나 빼고는 다 2차 전지죠. 오히려 현대로템까지도 그냥 2차 전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냥 컨셉 잡았으면 컨셉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마 현대로템이 2차 전지였으면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200% 넘어갈 포트폴리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이 수익률을 그냥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차 전지만 들고 가도 괜찮다. 제가 2차 전지 로봇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로봇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뭐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이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차 전지는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움직일 네. 때 다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한 종목과 같다라고도 제가 많이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에 그냥 대장주 하나만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오면 저한테 혼난다고 했습니다. 예, 대신 주태용 파트너는 이제 숙련된 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커스를 하고 줄타기 하듯이 그런 달인분들만 할 수 있죠. 제가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심도 못 잡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섹터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안 좋아한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방송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즌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가 아닐까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며칠 전에 함지민 파트너가 출연하셔가지고 김선상 파트너 포트는 안 볼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제가 진짜 그때 얼마나 진땀이 나던지 우리가 이제 26일에 마지막 카운팅하고 난 다음에 뭐 특집으로 같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를 만들까 했다가도 마음 한켠에서 이러다 싸움 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냉정하게 좀 이런 포트 주태영 파트너니까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시우 파트너로 넘어갑니다. 이시우 파트너 저번 주만 하더라도 뭐 정체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2위로 다시 치고 올라가시고 든든하게 체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시우 파트너 포트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로 또 깔끔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뭐 네 글자로 또 저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으니까 네. 이 정도면 자율주행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으로. 네, 지난주에 길이 좀 밀리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길 밀리는 섹터를 조금 지나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여기저기 이제 공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 많으니까 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교통체증을 많이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로랑 다르게 이슈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뭐 긍정적인 모습. 현재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마이너스 갔다가 좀 올라오고 하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들고 가는 거니까 이건 내년 초까지 들고 가면 뭐 이제 1월 정도에 또 뭔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SJG 세종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하락했을 때도 저도 SL 말씀드렸듯이 SJG 세종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손절만 안 당하면 계속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다시 올라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뭐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HS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주사 모멘텀으로 좀 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효성하고 대웅하고 같이 겹치죠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 쪽으로 네. 그래서 이 둘 중 한 종목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다. 그리고 대웅을 차라리 대웅제약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웅이 조금 쉬는 반면에 이제 대웅제약은 먼저 올라갔습니다. 대신 이제 대웅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뭐 움직일 수는 있겠죠. 대신 두 종목이 겹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만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은 이 수익률 대회에 어울리는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긴 해요. 아마 여기 출연하시는 5분 외에도 아마 이데일리 뭐 그리고 모든 방송사 통틀어서 셀트리온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가 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뭐 많은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엠포털에 뭐 제가 칼럼 쓴 것도 올라가고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곤 했었는데 정말 잘 아는 기업이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 꼭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허주마 SC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같이 맞물려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빠르게는 못 움직인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대신 자녀분한테 뭐 한 10년 이상 투자할 종목,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냥 꼭
포트폴리오에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는 기존에도 네. 말씀드렸듯이 김선상 파트너 네. 벌써 이렇게 막 시작하신 다음에 네. 욕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제가 진짜 네. 이게 방송하면서 얼마나 또 긴장이 되는지 너무 좀 화나시는 거 아니겠죠? 이제 아니, 좀 화날 거 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김선상 파트너 포트 같이 네.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실 말씀 많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의 왕이 되고 싶으신 건지 뭐 이렇게 종목들이 거의 다 뭐 제약바이오로 세나테크놀로지 제외하고는 그렇죠. 뭐 그래서 셀트리온 얘기하시다가 이제 김선상 파트너 포트로 넘어오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한 줄로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좀 마음이 급했는데 안 보겠습니다만 아니면 돼요.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네 글자로 줄이면은 이렇게 결정이 돼요. 강원랜드. 강원랜드요? 네네. 강원랜드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홀짝 이런 것처럼 뭐 아니면 도식인데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은 이제 바이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최근에 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바이오가 많아서 그런 거지 이건 포트폴리오가 바이오가 아니고 그냥 신규 상장주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네. 어떻게 해서 매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들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네. 못 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제가 못 본 건 못 봤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넥신의 상승 모멘텀은 저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왜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파트너님의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녹시자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종목이긴 한데 뭐 이슈가 조금 부족하지 네. 않나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유한양행이든 뭐 이제 한미약품이든 녹십자홀딩스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제약주 쪽에서 이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녹십자홀딩스가 지금 당장 뭔가 크게 상승하려면은 시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신약을 뭐 FDA 승인을 받는다거나 굉장히 뭐 중요한 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 포트폴리오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원랜드라고 표현해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게 없어요. 홀짝 같은 느낌이라서 네.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 신규 상장주라서 매수하셨구나. 신규 상장주는 사실 분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뭐 아니면 도에 가깝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지 않았나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냥 1등급 대장주로 돌아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상.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강원랜드라고 딱 네 글자 정리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셨고요.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진희 파트너로 넘어가 봅니다. 함진희 파트너 포트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일단은 뭐 그래도 종목 교체를 적극적으로 좀 그동안 했습니다. PM 풍년 그리고 신풍제약까지도 새로 넣으시면서 이렇게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꾸리셨는데 어떻게 좀 이제 파트너님께서 앞으로 좀 종목을 보실 건지 일단은 이제 함진희 파트너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벌써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진희 파트너랑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좀 나른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비몽사몽 구간인가요? 아니요, 저 방송 가야 하는데요. 파트너님 열심히 그러면 먹고 전화 연결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먼저 빠르게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하려고요.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실 건가요? PM 풍년하고 신풍제약 제외하고 네. 보령하고 박셀바이오 편입하겠습니다. PM 풍년이랑 신풍제약 가장 최근에 이렇게 네. 새로 신규 편입하셨던 종목을 보령 그리고 박셀바이오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가격 네. 전략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보령은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1,500원이고요. 박셀바이오는 손절가 9,300원, 목표가 12,700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령과 박셀바이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하단에 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새로 신규 편입하신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 출연하시면은 여쭤보는 걸로 또 하고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뭐 이재선 파트너에게 하실 말씀 좀 있으세요? 동기라서 아주 든든합니다. 아, 마이너스 동기요? 네. 얼른 우리 이재선 파트너를 지려밟고 올라가셔서 이데일리의 4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진 파트너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함진희 파트너가 지금 두 종목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재선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PM풍년, 밥솥,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을 보령과 박셀바이오로 바꾸셨거든요. 신풍제약을 또 빼시고. 이렇게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딱히 그냥 바이오에서 바이오로 바뀐 거고 위치는 네. 둘 다 나쁘지 않아서 예, 뭐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성향의 차이인 것 같다. 나를 정도로. 금방 누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얼른 지려밟고 올라가셨으면 아니, 신경 좋겠네요. 좀 써주세요. 진짜 제가 파트너님들 나오실 때마다 파트너님들이 저는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송 별로 안 본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파트너님들한테 좀 함진희 파트너 네. 종목도 좀 네. 적극적으로 봐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진희 파트너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방이 있는 종목이다 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그 성인 한자를 따가지고 네. 뭐 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급속하게 내려갔을 때도 이거 일시적인 거지 올라오면 또 한 방에 올라올 거다 껑충껑충 할 거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네 글자로 요약하면은 3단 뛰기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단 뛰기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니까 이제 한 번 뛴 거고 두 번 더 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또 한 번 더 뛰셨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뛰면은 제가 볼 때는 플러스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자체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뭐 에브리봇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은 로봇이 좀 많았었는데 로봇이 줄어든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머티 강원에너지 이런 쪽은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제 뭐 친환경 모멘텀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핵심 종목으로 가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보령이나 박셀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M풍년이나 신풍제약도 현재 뭐 차트 위치상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뭐 밥솥이 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맞아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 정도는 그러니까 연말이고 하니까 순환매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면은 뭐 바뀌기 전이나 바뀐 다음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이 있는 종목들, 개별 성향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세 번째 3단 뛰기의 마지막 껑충하고 뛰어오르는 게 원래 우리 운동할 때도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볼 때도 세 번째 뛰는 게 제일 멀리 가지 않습니까? 예, 가장 뭐 강력한 한 방이 남아있지 않나 싶은 네. 포트폴리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또 함진희 파트너 응원과 함께 좋은 말씀 듬뿍 해주셨네요. 이렇게 나머지 파트너들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이재선 파트너 종목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줄 선생님 매번 종목들 교체를 화려하게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교체를 하실지도 궁금하니까 바로 기존 종목들부터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들 한 번씩 쭉 살펴봐야겠죠. A스토리 우리 반려주식. 네. 이번 주는 좀 끌고 가실 건가요? 어떻게? 이거는 제가 응원하는 차원에서 네. 하나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K컬처 쪽은 응원 차원에서 들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가져가셔도 되고 말씀드렸듯이 8대 섹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네. K컬처는 이제 순환이 한 번씩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콘텐츠주가 아무래도 조금 힘들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그동안 이제 제작비나 이런 것 때문에 밀려있던 한 2년 밀린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대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내년에는 좀 불을 뿜을 수 있는 단계니까 나는 참을성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조금 더 빠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엔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안정적인 거는 이제 뭐 JYP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이슈가 없는 기업이죠. JYP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이슈는 좀 있어도 가장 뭐 화려한 게 이제 BTS 모멘텀이니까 하이브 그리고 블랙핑크 쪽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 중에서도 큰 종목들은 지금 다 말씀드렸으니까 작은 걸 본다라고 하면은 뭐 YG 플러스나 아니면 팬덤 플랫폼의 뭐 디어유 이 정도로 보면서 K컬처 한 종목 정도는 뭐 화장품이 됐건 아니면은 엔터 콘텐츠가 됐건 한 종목 정도 응원하는 개념으로 저는 포트폴리오에 넣고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는 이렇게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계속 넣고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대동기어 가지고 오셨었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부품주. 네,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건 쪽으로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거의 항복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서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 조율하는 기간일 거예요. 그렇게 쉽게 조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회담도 하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동기업뿐만 아니라 뭐 SY 스틸텍이나 뭐 전진건설러브,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동기업 차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여기서 갭 정도는 이제 안 빼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갭을 이렇게 메우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동기업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연속해서 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NHN 이제 그 NHN KCP 쪽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잠깐 이제 쉬는 구간 나왔고 다시금 요 16,000원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점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연말에서 연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순간 지금 약간 이제 누가 주도할 거냐, 주체가 누구냐의 힘겨루기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멋지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뭐 이슈는 있었으니까 한 2주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구간입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제외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뭘 사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펩트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믿고 가셔도 됩니다. 기술력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뭐 지금 이제 뭐 임상이 뭐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량 같은 경우도 우리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더 증가시키는 이런 과정을 좀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이제 성분을 좀 더 추가해서 더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휴젤. 휴젤은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뭐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에 한 번 더 양봉 세워주면서 이제 227,500원 요 구간 오늘 종가 구간을 넘어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은 어차피 넘어가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을 이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안정적인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휴젤 같은 경우 뭐 담아볼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기존 종목들 포트 한번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빼시고 어떤 종목들 넣으실 건가요? A스토리 하나 빼고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화려하게 네네. 또 역시나 4종목 빼고 4종목 교체한다. 대동기어, NHN, KCP, 펩트론, 휴젤 여기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4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또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네. 네 종목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리노핀으로 유명하고 뭐 HBM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뭐 테스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열풍을 불었었는데 한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올해 뭐 4월에 저점 찍고 올라와서 그냥 횡보를 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게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구글 TPU 쪽 얘기 나오면서 리노핀이 더 많이 쓰이겠구나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편안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글, 아마존에서 AI 반도체 맞춤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대 수혜주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브로드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해서 만약에 이게 눌리면은 아마 61,000원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는데 65,000원 유지해주면 굉장히 강한 거고 61,000원까지 눌려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편하게 보시면서 목표 구간은 이제 9만 원까지 설정하시면 되고 이제 손절은 여기 방송에 이제 네. 이 프로그램의 이제 원칙이죠. 15%. 15%.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사이맥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주 중에서 숨어 있는 종목 없습니까? 아직 안 올라온 종목 없습니까?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제가 오후 2시 35분에 이제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말로 홈런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이맥스라는 종목이 지금 잘 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세계 최초로 무인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 2030년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장 필수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웨이퍼 이송 로봇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쉬면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너무나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15,000원 전후 구간에서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 정도의 비중 정도는 편하게 들고 가시고 정고점 약간 아래라고 볼 수 있는 19,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19,000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19,000원 구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뷰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루닛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한 번씩 밀어내릴 거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물량을 이제 걷어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걸 다 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뷰노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뷰노가 오늘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무혈입성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이 종목은 목표가 높습니다. 한 45,000원까지도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대 한번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턴어라운드는 뭐 최고의 테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뷰노 관심 가져보시고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응원도 많이 하는 기업이고 한데 네. SNS텍이라는 또 기업입니다. SNS텍이네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에 제외하고 나서 타이밍 되면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타이밍이 또 금방 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더 내려갈 거라서 제가 정리한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좋은 거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죠. 쉬어야지 더 가는 거잖아요. 사람도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해서 한계까지 가면은 쉬어야지 더 뛸 수 있지. 오버해서 뛰면은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네. 사실 마라톤이라는 종목 이름이 그 전쟁에서 파발이 이제 49.19km를 뛰어서 전달을 하고 사망을 해가지고 인간의 한계다라고 해서 나온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종목도 살아야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네. 심호흡도 하고 다리도 마사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더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NS텍이 지금 가장 뭐 명확한 이제 타이밍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네. 뭐 6만 원 구간 사실 이 종목이 정확하게 6만 원 떨어지지 않고 6만 2천 원, 뭐 4만 2천 원 이렇게 2천 원 단위가 많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도 이제 5만 2천 원 돌파 시도하고 이렇게 살짝 쉬었는데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쉰 다음에 21선 요 구간만 살짝 올라타게 되면은 뭐 이 추세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돌려 세울 수 있고 6만 원 구간에서 6만 원, 6만 2천 원 사이에서 아마 저항을 한번 받은 다음에 뭐 두 번, 세 번 돌파 시도 하고 나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스한 결과가 나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펠리클이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펠리클까지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아마 10만 원 그냥 넘어가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때까지 실적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EUV용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이제 실적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SNS텍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지난번과 똑같이 가지고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만 원까지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만 원 가면은 그때부터는 저항 물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부터 분할 매도로 좀 정리하시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정리하시면은 다시금 뭐 6만 2천 원 돌파한 다음에 재매수 구간 줄 거니까 편안하게 이 종목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SNS텍 편안하게 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선 파트너가 정리한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리노공업, 사이맥스, 뷰노, SNS텍 다시 신규로 편입하셨고요. A스토리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방송에서도 어떤 흐름 가지고 갈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스1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보스1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